우리가 정수리 위주의 수술 좀 더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심게 되고 그러면 결과들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양일 때 앞쪽에 좀 더 치중해서 심으면 정수리 쪽에 어느 정도 좀 더 비일 수 있구나, 또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흩뿌려뜨려서 심으면 밀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걸 보는 게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대량 이식 말고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이 또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 있으신데 밀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머리카락, 뒷머리를 투자해 가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수술적인 접근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성분들에 대한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성분들을 정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는 정말 숙제거든요. 이런 것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여성분들은 어렵죠, 실은. 여성분들 정수리 수술은 너무 어렵습니다 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계속 머리카락이 빠지면 이제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약으로 해서 잘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나이가 들면 탈모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변할 만한 여지가 없으니까 해볼 만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좀 빠질 수가 있고, 해경기후에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벤트도 더 다양하니까 수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수술 이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 뭐냐면, 진짜 수술로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진짜 수술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수술했는데 탈모 면적이 너무 넓었어요. 아까 남성 수술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 너무 넓었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지녔던 수술들을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머리카락이 얇아요. 뒤에도 얇고 빈 곳들도 많지 않은데 얇아가지고 굉장히 가르마 주변에 비쳐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신경 굉장히 많이 쓰신 경우. 이럴 때는 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 확 올려주는 건 나쁘잖아요. 쓸 때 써야 돼요. 근데 그 후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수술에 되게 디펜던트한 케이스를 볼까요? 이런 경우는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긴 해요. 자, 보세요. 수술 전 상황을 볼까요?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여성들의 탈모죠. 폐경기 이후의 탈모인 거고, 여기 빈대가 꽤 많이 보이죠. 이쪽을 보면 이렇게 비어 있죠. 이런 탈모가 이제 완전히 여성용 탈모예요.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도가 떨어져 있고, 가르마 주변 밀도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계속 탈모 양상이 뻗어나가는 전나무 가지와 같은 형상,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분을 보면 일단 좋아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탈모가 있지 않은 부분 뒷머리를 보면 이건 할만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많아요. 머리카락 굵죠. 이런 몰아붙여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밀도를 올렸을 때 수준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면적을 봐봐요. 그죠? 면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좀 써야겠죠, 우리가. 당연히 이 경우는 많을수록 좋긴 해요. 뒷머리를 쓸 거 많으면. 근데 이런 걸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여성들은 뭘 먼저 여쭤봐야 될까요?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탈모가 있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부터 여쭤봐야겠죠.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 수유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수유 끝난 지 얼마 안 되셨어. 이거 수술을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죠, 당연히. 보존 치료하면서. 근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패턴을 갖고 있고, 그 고민이 굉장히 오래되셨고, 그쵸?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 패턴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유전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는 폐경기 후의 탈모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수술할 수 있죠. 뒷머리가 괜찮으면. 맞습니다. 자, 3,000모나게 나있네요. 버는 과감히 주장하는데,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 특히 더. 그래서 뒷머리만 좋으면 3,500모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경우 때문에 진짜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남성들은 이거예요. 뒷머리 없어져도 여기 좋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뒷머리 수술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를 해가야 되긴 합니다. 물론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이렇게 심습니다. 당연히 밀거나 이러진 않고요. 뒷머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위에 머리카락 기존 머리를 두고 계속 사이를 메꿔 갑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안 합니다. 시간 싸움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중요하다고 여겨요. 빨리 뽑고 빨리 들어갈수록 좋다고 여기니까 싸움을 벌려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나눠서 뽑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정하는 게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2시간 안에 들어오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들 볼까요? 이거는 좀 오랫동안 봅시다. 뒷머리인 거고,
위에 상황 볼래요? 빗질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달라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분은, 그러니까 남성들은 속칭 약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진짜 수술이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건 다 수술이에요. 확실히 바뀌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빈 곳을 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볼륨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럼 편해지시겠죠? 이기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정수리 싸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여성 정수리에 진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최대한 수술자분들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분은 이렇게 보면 원래 이분은 PCOS가,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 PCOS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긴 하신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수술 계획을 좀 짰었고, 이쪽을 보면 이제 수술 전의 밀도를 보면 이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면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의 패턴을 갖고 있고요. 뒷머리를 보면 얇긴 해요. 얇긴 하죠.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면적이 꽤 있죠? 이런 경우 확 써야 된다는 거죠, 경험상. 근데 확 안 썼죠. 확 안 쓴 거예요, 이건. 이 정도 필요할까? 하면서 봅시다. 나이도 젊으니까 본 거죠.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1년째를 보면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좀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이 빈 곳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빈 곳이 크지 않았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이나요? 심은 거 확 보이지 않아요? 이거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제가 더 그냥 해버릴게요. 그리고 아예 이만큼은 더 심어버렸어요. 그냥 더 심어. 수술량과 처음 수술량 거의 비슷한 그냥 몰아서 심어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0개월 이후입니다. 뒷머리를 좀 썼죠. 이 부분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쓰려면 확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죠, 실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보존 치료를 끝까지 같이 가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일 욕망이 커요. 여성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기 고민이시고 여기 밀도 떨어져 있죠. 머리카락들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네, 알겠나요? 이 부분도 안 굵어요. 찔해서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항상 이런 밀도 올 때는 굵기가 장땡이거든요. 굵어야 유리해요. 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있죠? 또 아예 없지 않아요. 이 사이를 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뒷머리를 봅시다. 결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죠? 굵기 차이가. 이런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수술하고 들어가요. 자, 쓸 때 좀 썼죠?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 정도 썼어요. 몰아붙인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신고 나서 심은 간격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버릴 땐 버려요. 버릴 땐 버린다는 말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도 비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도 비었어요. 근데 드러나는 부분, 가르마를 바꾸지 않은 이상 여기가 제일 문제가 크잖아요. 여기를 먼저 몰아씌는 거예요. 쫙. 그 다음에 사이로 벌려가면서 좀 올려갑니다. 이분은 비삭발로 했으니까 술 직후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과를 보면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경과가 6개월짜리 볼까요? 이것부터 봅시다. 전혀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변했죠. 아까 수술적인 부분 컸던 분 있잖아요. 확 변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안 변했죠. 빈틈 보면 계속 빈틈이 보이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은 더 심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어떨 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원래 머리카락 계속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수술을 꺼릴 수도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덤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 덤빈 거고 6개월째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째부터 보기 시작할게요. 9개월째를 봐도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으면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심어놓은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보존치료를 아주 꾸준히 하시니까, 엘크라인을 꾸준히 바르시고 미녹시딜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도 하고 뭐 이런 보존치료 꾸준히 하니까 보존치료의 결과 때문에 빈 곳들이 살짝씩 사라지고 있어요. 수술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빈 곳들을 아주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써보면 알아요. 벌써 또 이거 보이지 않나요? 굵은 것들 막 보이잖아요. 이건 쓴 거예요. 근데 요것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러다가 1년째를 볼게요.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빈 곳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잔머리들이 굉장히 더 굵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이건 수순발이라기보다는 약발이 포함된 거죠. 이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그림 차이를 1년 차이랑 비교해보면 좀 편하실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보는 것들을. 요런 빈틈들이 얼마나 바뀌어지냐. 요런 비율을 좀 보면 편하겠죠.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들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분은 보존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으실 예정이고, 그 보존 치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야말로 병원에서 병원 치료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템셀을 활용한 치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나나 두타를 못 드시니까 하는 얘기고, 나머지 홈케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신다는 전제하에 좀 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 좀 더 기대고 싶으시면 지금 스템셀들을 활용한 보존 치료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기대서 당연히 치료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템셀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 유래한 스템셀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 엑소점이 결합된 제품들이 있고요. 그 제품들을 저희도 들여왔거든요. 그것들을 잘 발라주고 흡수시켜주는 싸움을 하려고 해요.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술과 결부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이 관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가야겠죠. 처음에 보여드린 그분일수록 수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당연히 수술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해가면서 충분히 보존 치료를 꾸준히 더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술만 했더니 비슷했었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 심었더니 또 좋아졌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진료가 중요해요. 진료 받아보시고 빈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안전한 빈틈들이 많으면 전 수술로 보고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안전한 빈틈들이 많으면 거기 일단 심어야 된다. 거기서 뭐 이렇게 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나서요. 근데 진짜 애매하다. 잔머리가 너무 많다. 이러면 수술 못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진짜 보존치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소개시켜 드릴 만한 방법이 있고, 요거에 관한 얘기는 따로 꼭지를 만들어서 정말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여성분들 물론 이 치료는 남성분들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쓰기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남성분들 솔직히 피나 있잖아요. 두타 있고 드시면 돼요. 여성분들 보존 치료할 때 진짜 정말 싸워보고 싶어서 정수리랑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이 치료 방법을 최대한 빨리 들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잘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친절하게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관한 얘기들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수리의 수술적인 접근 방법들, 결과들,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